차세대 디스플레이와 5G 스마트폰 제조에 차질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더 발전해버린 상황, 꽤 궁금한 이지 이야기입니다. 10월 2일 산업부와 SK하이닉스가 지난 9월 30일에 일본 측에서 기체 형태의 불화소소 수출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한국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총 7건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최근 일본의 동향을 살펴보면 7월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허가도 내려주지 않다가 8월 중순 몇 건 내주고 9월에 추가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드러나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공식 발언보다도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7월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일본이 전체 수출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6.3%에서 8월 6.9%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시행 이후로 9월 중 한국은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6.6%인데 반해 일본이 한국 수출 감소율은 9.4%나 되어 직접적인 행위는 물론 통계 자료 역시 일본이 다급해하고 있다는 상황을 입증시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7월과는 완전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실 여기에는 일본 내적으로는 물론 한국이 일본에 보여주는 외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우선 한국이 외적으로 일본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한국은 탈일본화를 통해 일본산 재료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려 노력하는 한편 수출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결국 중국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테스트하고 국내 불화수소 전문 중견 기업들로부터 안정성 테스트 통과, 납품 프로세스를 밟는 등 이미 일부 생산 라인에 대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롤러블 TV나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가전제품 화면이 꽃,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급증한 폴리 이미드 필름은 지난 8월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안정 테스트를 끝냈고 10월 중으로 생산 본격화를 위해 설비 증설 작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에칭가스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따라 다양한 국내 기업들에서 국산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라 말할 수 있을 만한 건 없지만 큰 문제 없이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안쪽으로 일부 라인에 대해 국산화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타 전자기기 부품에 대한 국산화도 속속 성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쭉 일본이 독점해오고 있던 소형 전자기기용 돔 스위치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진영 글로벌사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장치에 탑재되는 5G 28GHz 초고대역 안테나 제조에 필요한 액정 고분자 LCP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PCT 재질이 국산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3달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5G 핵심 부품 제조에 필요한 상당수의 재료들이 국산화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한국이 이런 모습을 대놓고 일본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선빵을 친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선빵을 때렸다면 맞은 사람도 있을 테고 맞은 사람은 한두 발짝 뒤로 밀려나겠죠. 그러면 선빵 친 사람은 맞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잘 살펴봐야죠. 그래야 더 공격할 것인지 가드를 올릴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맞은 쪽 살펴봤으니 때린 쪽 살펴봅시다. 일본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재무성이 8월 발표한 7월 무역 통계만 봐도 에칭가스 한국 수출량이 6월 대비 83.7% 떨어졌는데 일본 전체 수출량이 에칭가스를 포함한 규제 대상 원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 판매해야 할 것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재고 관리는 물론 상당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의 7월 수출은 9.3% 급감, 중국과의 무역 적자 역시 3,837억 엔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9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출 감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한 타격을 이미 입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무역 적자가 왜 늘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7월에서 8월간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제품들에 대한 총 감소율은 마이너스 3.5%입니다. 반면 일본이 대한국 수출 감소율은 마이너스 8.1%로 2배가 넘어갑니다. 배 아플만 하죠. 더 손해를 주려고 때렸는데 내가 더 손해를 보게 된 상황. 사실 단순히 한국으로 수출을 못해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규제로 인해 딸려오게 된 부가적인 요소가 더 컸습니다. 규제 시행 이후 한국에서는 기업들보다 소비자들이 더 나서서 반발했습니다. 일본 제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이를테면 맥주 등의 식료
식료품부터 시작하여 소형 생활용품 그리고 고가에 속하는 전자제품들까지 폭넓은 구입 자재 활동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최대 90% 가까이 수익률이 떨어진 일본 기업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방문 비중이 큰 일본의 주요 지역들도 방문객이 4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매출은 그 이상 줄어들었겠지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부에서부터 현 대한민국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해 피해를 보는 일본 기업들이 원성 및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모리타 화학은 물론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JSR과 도쿄오카 공업은 서둘러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해외 공장에서 제조하는 생산품의 양을 늘리고 있고 또 현지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등의 불편함까지 겪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니케이 산교 신문은 최근 일본이 원자재 공급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은 흔들림 없지만 한국이 탈일본화가 심화되면서 한일 반도체 연합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 불안감이 관련 기업들로부터 감돌고 있다는 현 일본 반도체 관련 시장의 분위기를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9월 25일 참다 못한 무코야마 시데히코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 주임 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이 소재부품 자급화율이 높아지면 탈일본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죠. 근데 이미 탈일본화가 심화되고 있는 걸. 결국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피해가 가속화되고 또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가 3개월이 지나도록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심화되자 다음 수출까지의 유예 기간을 점점 더 단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어째 한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는 모습이네요. 재료의 국산화는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되기 몇 년 전부터도 언급되었던 문제입니다. 일본이 그것을 무기로 삼아 위협하는 상황이 결국 현실화되었으나 이미 전례를 만들어 버린 이상 한국이 탈일본화는 일본이 앞으로 대처하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지속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